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신정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CBPR 2020에 발표된 Editing in Style Uncovering the Local Semantics of GAN이라는 논문이고, 이번 발표를 위해 이미지 처리팀의 김상현, 김선옥, 허더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논문의 섹션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많이 접해보셨듯이 2014년에 이안 굿펠로우가 겐을 발표한 이후로 수많은 겐 논문들이 나왔고, 최근에 스터디에서 발표해 주셨던 스타일겐 버전 1, 2를 포함해서 이미지 생성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여전히 생성되는 이미지의 특정 조건을 조절하는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임을 언급하면서 피겨 1과 같이 타겟 아웃풋 이미지의 로컬한 부분을 에디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이미지 에디팅 방식과는 다르게 익스터널 모델이나 복잡한 몰핑 오퍼레이션 등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스타일간을 통해서 학습된 디스엔탱글먼트 레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겐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논문에서 언급하길 겐의 성능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겐 모델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해석할 수 없는 딥러닝 특유의 블랙박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랙박스적인 특성을 조금씩 해소하게 된 예시가 PG간이랑 스타일간을 예시로 논문에서 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 방식, 즉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 조금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학습 방식으로 인해서 겐 모델 자체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상당 부분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발표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처럼 이미지 모델 자체가 이미지의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학습하고 이후에 디테일한 부분을 학습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과 더불어서 논문에서 Disentangled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데, 혹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의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논문에서 정의하기로는 저희가 흔히 시멘틱이라고 표현하는 그 관심 영역이 다른 속성들과는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표현 방식을 Disentanglement Representation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본 논문에서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타일겐의 제너레이터에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된 이미지에 있는 시멘틱 오브젝트에 대해서 디스엔탱글먼트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 에디팅 알고리즘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related 워크 중에서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겐 베이스드 이미지 에디팅 방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글로벌한 속성을 다루는 레이턴트 코드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고, 로컬한 속성을 다루는 액티베이션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턴트 코드 베이스드 메소드에는 겐에서 사용되는 레이턴트 코드 스페이스에서 내추럴 이미지의 매니폴드를 학습하고 이 매니폴드를 활용해서 시메틱 에디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매니폴드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고차원의 데이터 공간에 표현했을 때 샘플들을 잘 표현하는 저차원의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차원을 축소시키는 데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흔히 레이턴트 코드 베이스드 메소드의 경우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시멘틱 서브스페이스로 먼저 분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스페이스에서 시멘틱 에디팅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색상이나 포즈, 얼굴 표정, 성별, 나이 이런 글로벌한 에디팅 방법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 개념은 아닌데 다른 개념으로 로컬 에디팅에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의 경우 제너레이터의 특정 컨브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텐서에 표현된 특정 스페셜 포지션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법이고요. 뒤쪽에 본 논문에서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데 사용했던 피처 블렌딩이라는 방법 역시 피처맵 레벨에서 타겟 겐 아웃풋과 레퍼런스의 액티베이션 밸류를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하는 액티베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의 일종이고, 또 논문에서 실험 비교 결과로 제시하는 포이즌 블렌딩 방법 역시 픽셀 레벨에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레이턴트 코드 베이스드 메소드인데 로컬 에디팅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잠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피처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논문에서 설명한 방식을 인용하면 피처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일리언시 맵을 통해 CNN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미지를 판단할 때 모든 픽셀을 확인하고 어떤 이미지의 레이블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영역의 픽셀 위주로 탐색을 하는 것처럼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의 세일리언스 맵을 추출해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토라이제이션 방법을 본 논문에서는 pggen, 스타일겐 버전 2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의 특정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텐서 A를 구성하는 C차원의 액티베이션 벡터의 스페리컬 K-민즈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때 액티베이션 텐서 A를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n이 3일 때, 즉 3장의 이미지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우선 부분적으로 플래튼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트릭스 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매트릭스 A를 보면 N 이미지 배치 개수와 H와 W는 스페이셜한 디멘션을 의미하고 C는 저기서 채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채널의 개수를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플래튼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트릭스 팩토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K 디멘전의 U와 V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K는 유저가 정하는 파라미터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의미하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U라는 매트릭스의 하나의 로우는 원합 벡터를 의미하고 V에서의 로우는 유닛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U라는 매트릭스는 다시 K개의 히트맵으로 리쉐입 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 리쉐입된 히트맵이 시멘틱 오브젝트와 상당히 일치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피규어를 보면 K 값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텐서로부터 추출된 히트맵이 시멘틱 오브젝트와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팩토레이션 랭크 K를 어떻게 정할지와 어떤 레이어에서 팩토라이제이션을 진행할지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K 값은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몇 개로 정할지에 대한 값이고, 지금 여기 레이어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K 값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상단 그림을 보면 K가 1일 때는 그냥 사람을 디텍트한 것과 코끼리 자체를 클러스터링한 부분을 볼 수 있고, K가 2일 때는 크게 사람 몸체 부분과 다리 부분을 클러스터한 부분을 볼 수 있고, K가 3일 때는 팔 그리고 몸통, 다리를 나눠서 클러스터링을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피규어들을 보면 이제 레이어와 K 값을 달리하면서 히트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 레졸루션의 레이어에서 전체적인 모양을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레이어에서 텍스트 정보를 학습하는 정보는 사실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레졸루션 레이어에서 얼굴을 가장 시멘틱 오브젝트로 잘 디스인탱글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해당 레이어로 실험을 거쳐서 32x32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이어를 32x32 혹은 128x128, 256x256 등 다양한 레이어를 실험을 하고, K값도 클러스터의 개수를 2, 30, 25 등의 다양한 숫자로 실험을 함으로써 최적의 레이어를 실험을 통해서 32x32로 결정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채널별로의 컨트리뷰션, 즉 논문에서 표기한 방식에 의하면 NKC를
액티베이션 텐서 A와 K 디멘전의 원합 벡터로 구성된 바이너리 매트릭스 U의 연산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티베이션 텐서 A가 제로민 유니베리언스라고 가정했으므로 MKC 값 역시 0과 1 사이의 값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컬 에디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논문에서 앞부분에 스타일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지만 이전 발표에서 스타일간 버전 1과 2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기에 저는 따로 설명을 진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은 글로벌 에디팅이 아닌 로컬 에디팅이기에 지금부터는 본 논문에서 핵심이 되는 컨디션드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풀고자 하는 태스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타겟 이미지인 S와 스타일을 가져올 레퍼런스 이미지 R이 있다라고 했을 때 R의 로컬한 스타일을 S에 트랜스퍼하는 게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우선 스타일겐에서 사용되었던 글로벌한 트랜스퍼를 먼저 살펴보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선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타겟 이미지 S와 레퍼런스 이미지 R의 스타일을 선형 보관한 믹스드 스타일 G를 만들어낸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셀렉티브 로컬 에디팅을 목표로 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선형 보관의 방식이 아니라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스타일 인터폴레이션을 조절하려고 하고 이 매트릭스 자체를 Q라고 표현하며 이 C차원, 즉 채널 개수를 C로 표현하고 있는데 C차원의 커리 벡터로 구성된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는 선형 보관에 사용되었던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 대신에 Q라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통해서 스타일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Q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커리 벡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리 벡터 Q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ROI, 즉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에 영향을 주는 채널을 살리고 ROI 바깥에 영향을 주는 채널을 무시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MKC가 의미하는 바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구했던 MKC 값을 통해서 채널별 커리 벡터를 계산하게 되고 앞선 식에서 Q가 단위 행렬, 즉 앞선 식으로 돌아가 보면 Q가 단위 행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믹스드 스타일 G가 온전한 레퍼런스의 스타일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 뒤의 식에서도 커리 벡터 Q 값이 1인 경우는 해당 채널의 레퍼런스 이미지 스타일을 온전히 입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시뮬테이너스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논문에서 사용하는 시퀀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두 방법의 차이는 시뮬테이너스 메소드의 경우 그 중간에 있는 수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모든 채널에 대해서 동시에 값이 업데이트되지만 시퀀셜 메소드의 경우는 MK 값을 기준으로 채널을 먼저 정렬한 다음에 각각의 커리 벡터 값을 할당하는 방식으로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퀀셜 메소드의 경우 MK 값이 특정 임계 값보다 큰 경우에만 논지로 웨이트를 할당해서 ROI에 관계없는 채널을 무시하는 효과를 주게 되고 이는 로컬 에디팅의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는 트릭이라고 저자가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잠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이제 설명을 쭉 잘 주셨는데 앞에 이제 피처 팩토라이제이션이랑 로컬 에디팅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들으니까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피처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 자체는 이 논문에서 그 레이어별로 이제 그 원래 그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텐서 A를 U랑 V로 분리시키는 데서 피처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U랑 V로 분리시키는 거는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그 액티베이션 값을 뽑아내겠다라는 점에서 피처 팩토라이제이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로컬 에디팅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면 이 뒤에
지금 이 로컬 에디팅을 하는 쿼리 벡터, 그러니까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에디팅이라는 거는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Q라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통해서 스타일 인터폴레이션을 주는 방식인데, 그 Q라는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쿼리 벡터를 결정할 때 이 MKC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 쿼리에 내가 얼만큼의 스타일 가중치를 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QC라는 게 결국 채널별로 그 스타일의 가중치를 얼만큼 주는지에 대한 값을 의미하는데, 이 값을 구하는데 MKC, 즉 이 MKC가 의미하는 게 특정 K라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채널 C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MKC라는 값을 통해서 로컬 에디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앞서 구했던 피처 팩토라이제이션이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쿼리 벡터를 이제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사용되었던 그 팩토라이제이션을 가지고 M을 정의한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그러면 시뮬테이너스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 결과도 나와 있나요? 아니요, 시뮬테이너스 메소드랑 시퀀셜 메소드에 대한 결과 비교는 없었고요. 대신에 시뮬테이너스 메소드에 대해서 이 시뮬테이너스 메소드가 채널을 그 동시다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반면에 시퀀셜 메소드는 정렬한 이후에 이제 그 QC 값을 따로 할당한다라는 점만 언급을 하고, 그 성능이 더 좋다라는 말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시뮬테이너스랑 시퀀셜 메소드에서 정량적으로 분석된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뮬테이너스 결과가 잘 안 나와서 뭔가 다르게 실험을 해보다가 시퀀셜로 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파트인데요. 우선 피겨 3과 4를 보시면 각각 FFHQ 데이터셋이랑 LSUN 베드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타겟 이미지랑 레퍼런스 이미지가 주어지고 스타일을 바꾸고자 하는 이제 로컬한 부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이 두 가지 실험에서 논문에서 언급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2x32 레졸루션에서 제너레이터가 가장 시멘틱한 점을 잘 찾아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 점을 통해서 32x32 레이어에서 스페리컬 K-민즈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피겨 4를 보시면 침대 스케일이 조금 다른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침대가 놓여있는 방향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스타일이 입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피겨 5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겐 베이스드 로컬 에디팅 방법들과 비교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피처 블렌딩이랑 포이즌 블렌딩 방법과 비교가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컬럼이 의미하는 바는 32x32 레이어를 포함해서 더 로우한 레졸루션 레이어에 한 번씩 피처 블렌딩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타겟 이미지랑 레퍼런스 이미지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피처 블렌딩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번째 로우에 있는 컬럼을 봤을 때, 두 번째 로우에 있는 코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코가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논문에서는 피처 블렌딩 방법 역시 로컬 에디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포토리얼리즘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ROI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근데 이제 주로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필요한 글로벌한 체인지를 베이스라인 겐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포토리얼리즘에는 따로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피겨 6을 보게 되면 스타일간 버전 2에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컬 에디팅이 잘 이루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밑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바퀴에 대해서 로컬 에디팅을 진행한 거고, 위에 같은 경우는 고양이 레퍼런스랑 타겟 이미지에서 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로컬 에디팅을 진행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피겨 7을 보게 되면 수치상으로 모델을 평가한 부분인데,
A를 보게 되면 FFHQ 스타일간 아웃풋에 대해서 MSE 히트맵을 계산한 결과이고 이제 차례대로 눈, 코, 입을 잘 로컬라이즈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B의 경우에는 사진이 조금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X축을 표현하는 out MSE 경우는 ROI 바깥 부분에 대한 MSE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Y축을 의미하는 in MSE의 경우는 ROI 안쪽에 대한 MSE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퀀셜 모델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동일한 out MSE 값에 대해서 초록색 선이 가장 큰 다른 모델에 비해 가장 큰 in MSE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ROI 안쪽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잘 트랜스퍼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ID 지표를 통한 결과 비교인데요. 본 논문에서도 포토리얼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 마땅한 지표가 없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FID 지표를 통해서 스타일겐, 피처 블렌딩,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을 비교한 테이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글로벌 에디팅이 중점인 스타일 겐을 제외하고 피처 블렌딩 모델과의 성능 차이는 크게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피처 블렌딩 방식의 경우 포토리얼리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과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2개 있는데요. 혹시 FID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하신 게 그게 어떤 거를 그래서 논문에서 얘기하려고 했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논문에서 수치상으로 평가 지표를 비교할 때 크게 로컬리티랑 포토리얼리즘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요. 그 로컬리티에 대한 부분은 이 피겨 7에 있는 A 부분에서 눈이랑 코랑 입을 잘 로컬라이즈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포토리얼리즘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비교를 할 때 본 논문에서도 이거를 마땅한 비교할 지표가 없다라고 맨 처음에 언급을 하고 근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통계 수치 FIT라는 값을 통해서 이제 그 피처 블렌딩이랑 본 논문의 모델 차이를 비교하려고 하는 테이블인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보다시피 일단 베드룸 같은 LSUM 베드룸 같은 경우는 피처 블렌딩에서 그 데이터가 따로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FFHQ 같은 경우는 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이랑 성능이 똑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점을 논문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근데 대신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앞서 이 피겨 5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처 블렌딩을 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포토리얼리즘이 조금 떨어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서 사실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앞서 보여드렸던 시각적인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레퍼런스 이미지랑 타겟 이미지의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도 혹시 그런 이밸루에이션에 대한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언급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타겟 이미지는 사람 사진인데 레퍼런스 이미지는 그림으로 그려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도메인 간의, 그러니까 멀티 도메인 간의 트랜슬레이션이 되는지도 궁금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해당 도메인이 다른 경우의 실험은 따로 결과로 나와 있지 않고 영상 자료를 봤을 때도 다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 결과들처럼 같은 도메인에서 특정한 로컬한 부분을 에디팅하는 방식의 실험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